네, 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조정센터장입니다. 지지난주죠. 벌써 미국과 한국 간의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고 나서 조선업에 대한 협력 소식들이 상당히 강하게 확산이 됐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계속 시장의 주도주 역할을 견인했었던 HD 현대중공업, 그리고 하나오션, 그 밖에 이제 새롭게 또 떠오르기 시작했었던 HD 한국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삼성중공업도 그렇고, 국내를 대표하는 선박 제조기업들의 시세가 나날이 어떻게 보면 추세적으로 더 강화되는 면들이 유지가 됐었고, 또 일부 종목에서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모습들도 나오고, 하지만 결국에 HD 현대중공업, 그러니까 조선업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한미 정상회담이 마치고 나서 바로 다음날 56만 원 선, 그러니까 넥스트 거레이드 시장에서 56만 원을 탈환하고 나서 결국에는 지금 다시 제자리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결국 시가총액 50조를 돌파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현재 밸류에이션과 현재 수주 베이스를 토대로 조선, 특히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선박 제조 기업들은 시가총액 50조를 돌파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지난주를 통해서 증명이 됐고, 이러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이 존재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주 주초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주요 조선 기자재 종목들, 대표적으로 태광부터 시작해서 케이프, 동방성기, 오리엔탈정보, 수많은 주요 조선 기자재 종목들에게 수급들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지난주 주초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방송 찍고 있는 화요일 이 시점까지도 계속 코스닥의 기자재 종목들이 순환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얼마 안 남은 9월 23일, 이제 한 2주 정도밖에 채 안 남았죠. FDA 결과값에 대한, 머크의 FDA 결과값에 따라서 향방이 상당히 갈릴 수 있을 만한 알테오젠 역시도 지금 약간 부침이 있는 상황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결국에는 알테오젠, 그러니까 맏형격 노릇을 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시세가 좀 부침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하위 범주에 있는 리가켄 바이오부터 시작해서 ABL 바이오, HLB, 삼천당 제약 다 마찬가지죠. 알테오젠의 상징적인 역할, 그러니까 바이오테크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알테오젠의 뭔가 불확실성 요인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결국에. 아마 9월 그 FDA 결과값들이 나오게 되면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코스닥 주요 산업들의 주도주가 이제 확실히 결정이 될 거고, 그 시점 전까지는 어떻게 보면 지금 기자재 종목들이 활개를 치기 딱 좋은 시기죠. 제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길면 이번 주 주초까지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좀 시황을 돌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다른 종목들로 유입이 되지 않겠나, 분산이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의 유동성 자체가 많이 메말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작년과 마찬가지로 가는 종목들 또는 보내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좀 보내는 시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장을 휩쓸고 있는, 코스닥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러한 조선 기자재 종목들을 뭔가 추격 매수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꺼려질 수밖에 없죠. 지금 현재 위치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코스닥 시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알테오젠에 달려있다. 지금 오늘 지금 이 방송 찍는 것 기준으로 9월 9일인데 딱 2주 남았습니다. 9월 23일 날 결과값들이 발표가 되고, 결국에 아마도 그 전에 이르면 그 전에 발표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결과에 따라서 코스닥의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몰락하느냐 아니면 다시 상방 흐름을 잡으러 가느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코스닥 시황은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주도주거든요.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3위까지 3, 4위권까지 올라와 있는 페트론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있는 시가총액 5조대까지 올라온 리가켐바이오, 그 밑에 있는 또 ABL바이오, HLB, 삼천당제약, 시가총액 10위권 이내에 거의 절반 이상이 바이오테크 종목이에요. 지금 코스닥은. 어떻게 보면 이러한 좀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조선 기자재 종목들이 약간은 비이성적인 수급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조선 기자재 종목들, 비주류 종목들 이런 것들 아니면 단기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하기가 매우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기에서. 그러면 사실상 성공 확률이 낮아지죠. 많이. 트레이딩성으로 접근하기엔 성공 확률이 많이 낮아지죠. 그러면 결국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코스닥 종목들은 내가 정말 전문적으로 디테일하게 매수 시점, 매도 시점 파악해서 기술적 완성도가 높은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코스닥을 조금 피해 있어야 되는 시기라는 거죠. 단기간에. 왜냐하면 어떠한 충격이 주어질지 모르니까요. 9월 23일 이전의 결과값이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갑작스럽게 발표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대다수의 증권가에서 보고 있는 머크의 FDA 임상 결과값들은 한 7, 80%는 거의 성공할 것이라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데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만에 하나 임상적으로 뭔가 삐끗해서 다시 보완 작업들이 필요한 상황이 만들어지면요. 이게 비단 알테오젠의 문제가 아니고요. 알테오젠, 그러니까 코스닥의 상징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알테오젠이 휘청거리면 코스닥 전체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20, 30%에 대한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 코스닥은 되도록이면 트레이딩을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한 전략이다. 그럼 오늘의 공략주 어떤 종목이냐? 결국에는 지금 솔직히 말하면 매매할 만한 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간에서. 유동성도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가뜩이나 단기성 자금들은 코스닥의 조선 기자재 종목들로 죄다 몰려 들어가요. 할 만한 게 많지 않은 시황이에요. 결국에 지금 시황에서는 시장의 대표격인, 맏형격인 종목들을 트레이딩하는 게 가장 안전하면서도 승률이 높게 나온다. 그 공식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SK하이닉스,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닝콜이 진행되고 나서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확정이 났죠. 거기다가 최근에 트럼프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 CEO들 죄다 불러와서 향후 3년에서 5년여간 투자 규모를 발표를 했죠. 규모가 수천조 원입니다. 수천조. 그 말은 즉 서버, 데이터 센터, 주요 소프트웨어, AI 칩 수요는 앞으로 최소 2, 3년여간은 더 갈 거다라는 거죠. 지금 SK하이닉스 말고는 사실 시장을 주도할 만한 종목들이 딱히 없어요. 할 수 있는 종목도 없고 하나에어로, 현대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종목들이 주도할 수 있을까요? 걷기, 조깅, 지금 자전거, 수영. 과열된 현재 위치에서 안 되죠. 쉽지 않죠. 결국에는 SK하이닉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SK하이닉스의 역할이 더 필요하고 불확실했던 요인들이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토대로 해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전혀 이상할 게 없더라고요.
지금 이미 오른 상황이지만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밸류에이션을 보유하고 있고 앞으로 나온 추정치들 어닝 미스가 날 요인들도 많이 제거가 됩니다. 지금은 확실한 종목에 가담하는 게 오히려 승률을 높일 수 있을 만한 시기인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공략주는 SK하이닉스를 준비해왔습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